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채원, 권혜영입니다. 먼저 저희의 목차는 총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강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와 짤막하게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셜 로봇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공지능과 독거노인 그리고 어린이 전용으로 나온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강의를 듣고 느낀 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게 된 것은 미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이 바둑 대결은 많은 사람들이 미세돌이 승리할 것이다, 알파고가 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미세돌이 지고 알파고가 승리를 거머쥔 것인데요. 이 대결은 한국 사람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된 계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대결의 결과를 보고 알파고가 뭐지? 이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기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MIT, 스탠퍼드,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등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개념인데요. 그렇다면 많은 곳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공지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란 걸 알아보기 전에 그 인공지능 개념이 생겨난 연도를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1956년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인공지능은 2000년대 아니면 2010년대에 처음 나온 개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1950년대에 나온 개념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차가운 항문이라고 잘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가 인간적인 요소가 배제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차가운 항문을 남겨진 인공지능은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21세기, 즉 저희 현재가 되면서 인공지능이란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 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명칭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법은 총 2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딥러닝 그리고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학습, 그리고 딥러닝은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각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을 구분합니다. 약 인공지능은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각 인공지능은 사람을 모방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의견 중에서 감정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다마지오, 인지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아직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먼저 감정의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다마지오는 의사결정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의사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스바움에서는 다마지오와 다르게 감정은 지능이자 판단 그 자체라고 합니다. 다마지오처럼 감정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마지오와 누스바움과 같이 인지과학에서는 감정이란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과거에 축적된 경험으로 생겨나는 무의식적이고 신체적 평가 반응을 내리는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이런 감정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가질 수 있을까요? 이모션 머신이라는 책에서는 인공지능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필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많은 기업에서 내세운 것 중 하나인데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많은 곳에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 통신사 LG, SK 등까지 여러 곳에서 내세운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피커인 형태도 있고 인형인 형태도 있으며 피규어인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단 한 사람, 단 한 분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마인드라는 기업에서는 독거노인과 어린이만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는데요. 먼저 뽀로로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뽀로로를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7, 8세 어린이를 전용으로 만든 것으로 동화, 동요, 동시, 테마음악 등 각 100개씩을 보유하고 있고 아바타톡과 스케줄이 가능합니다. 돌돌이라는 인공지능은 우리나라 최초의 동제인형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독거 어르신 전용으로 알려졌는데요. 독거 어르신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도 한 달 또는 2달, 몇 년이 지나서야 발견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돌돌이는 독거 어르신께서 외롭지 않도록 좀 누구와 같이 산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돌돌이는 설문과 감성대화, 치매 예방놀이, 알람, 일정 관리, 날씨 또는 행사 소식, 그리고 노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은 주로 로봇으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쇼핑몰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슈로 오는 로봇은 소셜 로봇 중 하나인 돌봄 로봇입니다. 소셜 로봇이란 인지적, 정치적, 행동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상호소통이 가능한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은 돌봄 로봇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건강, 돌봄, 건강,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돌봄은 체화된, 즉 물체로 뱉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동물 간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직 인간과 인공지능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